좀 가벼운 얘기부터 하자면 극장에 화장실을 늘려야 합니다. 진짜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너무 없어가지고 화장실 줄 서다가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별개로 진짜 불 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극장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안전적인 부분들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더불어서 또 바퀴벌레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치마도 못 입고 가고요. 가방도 못 내려놓습니다. 예전에도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도 그죠. 한참 극장 리노베이션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극장에서 감기 되게 많이 걸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냉난방인 것 같아요. 요즘은 담요 있는 곳들 많은데 또 담요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 정확히는 이제 각 분야를 파고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뮤지컬은 무엇보다 협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협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적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 작가고 이런 큰 작품을 혼자서 창작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형식적인 것을 잡는 것부터 좀 고민이 많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극창작의 기초적인 형식들, 지식에 관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극작과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뮤지컬이나 연극 쪽에서 네. 글을 쓸 수 있는 확실히 배울 수 있는 데가 좀 많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해봐야 애들이 지원을 안 해. 이렇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얘기하실 수 서울예대와 있어요. 한예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루고루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아지면 참 좋을 텐데. 일단 뭐 그릇이 있어야 뭘 담으니까. 그렇죠. 네,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행정에 계신 또 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학교에서는 뮤지컬 음악에 대한 교육이 뭔가 만드는 교육보다는 기존에 있던 작품을 올리는 교육이 조금 많아가지고 기존 기성 작품들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된 편이에요. 그러고 이제 저희 학교의 좀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석을 한 걸 토대로 실제로 이제 만들어 봐라 해서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뭐 수정도 많이 해보고 막 좌절도 해보고 하면서 좀 그렇게 경험식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약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창과도 있지만 대신 극작과는 없는데 문창과가 있고 연영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했던 생각이 뭔가 이런 학과끼리 콜라보를 해서 뭔가 공연을 올린다거나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연합 같은 게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이제 학생으로서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배우거나 하는 아니면 뭐 아카데미라던가 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딤프 아카데미도 올해는 아마 안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뮤지컬 창작자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파트너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작곡가도 그렇고 주변에 그래도 공연의 뜻이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정보를 쬐끔이라도 얻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환경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작곡만 하신다던가 아니면 작가만 하는데 파트너를 아직 못 만나신 분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경우에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서로 이제 만나거나 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덜 하지 않나. 그래서 늘 파트너를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뮤지컬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너를 구하는 게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커뮤니티 중에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본인은 음악을 하고 있는데 뮤지컬을 해보고 싶긴 한데 작사나 작가 하는 사람을 뭐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같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 안에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 네트워킹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프로그램이 다른 것들이랑 다른 게 연출가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뭔가 대본을 쓰면서도 그렇고 뭐 그냥 무작정 쓴다기보다는 이게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을까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출까지 팀으로 넣게 된 사유를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창작 과정에서는 연출가가 할 일이 많이 없다고도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는 리딩 쇼케이스까지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창작의 단계에서 작가, 작곡가가 가지고 있던 의도와 연출가가 무대를 연출을 할 때의 의도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서의 되게 충돌과 다툼이 되게 쉽게 일어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작의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게 된다면 뭔가 그런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좀 비주얼적인 그런 고민들을 처음부터 같이 가져가 봐라. 이게 텍스트와 넘버를 보고 어떤 비주얼들이 떠오르는지 어찌 보면은 디자인적인 영역을 연출이 미리 사전에 같이 고민을 해보는 쪽으로 주문을 했었고 그것들이 일종의 비주얼 가이드북? 그러니까 이 셋이 한 팀이 됐을 때 나중에 프로듀서를 만나거나 뭐 제작 투자에 관한 피칭을 하거나 할 때 레퍼런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시제품 같은 가이드북을 낼 수 있게끔 지도를 했고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 이제 리딩 쇼케이스 단계로 오면서부터는 대개는 이제 그 리딩 쇼케이스에서 객원 연출들이 현업 연출가들이 붙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들 연출가들이 뭐 제작진의 오리지널한 그런 의도들을 존중해 주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재단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온전히 셋이 조금 부족하고 투박하더라도 한번 밀고 나가보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아마 특유의 그런 에너지와도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패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뮤지컬계에서 그게 공연계에서 적용이 되게 너무 어려운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는 프리뷰 기간이 굉장히 길고 프리뷰를 하고 프리뷰를 거의 몇 달씩 하고요. 그 중간에 공연을 멈추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프리뷰 기간에는 실제로 배우들도 일찍 와가지고 맨날 바뀐 거 연습하고 진행을 한대요. 그리고 그 쉬는 기간에 정말 의상도 추가되거나 빠지고 아예 장면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프리뷰가 진짜 길어야 2주 이러잖아요. 거의 프리뷰의 의미가 사실 할인 있는 기간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답변을 들으면서 도움은 당연히 됐지만 이 점이 뭔가 한국 뮤지컬계가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도 여태까지는 그 프리뷰 기간에 어쨌든 돈 내고 가니까 틀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뭔가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프리뷰 기간은 발전하는 기간이고 그러니까 깎아주는 건데 뭔가 너무 각박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나? 그러면 이게 제작자와 창작자들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관객분들도 그때 낸 이제 피드백이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이렇다 할 피드백을 지금까지 다 이제 주변에 저도 아마추어지만 다 시작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건지 라는 의심이 자꾸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번 기회가 저한테 좋았던 게 멘토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실질적인 피드백을 많이 얻었거든요. 약간 관객들의 리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리뷰를 볼 수 있는 창구가 너무 한정돼 있고 뭔가 실질적인 후기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나마 있는 게 인터파크 후기 같은 건데 인터파크 후기는 뭔가 살짝 너무 정제된 그런 후기들이 많은 것 같고 최대한 좋은 말을 많이 하려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SNS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리뷰를 어디서 보통 인스타 같은 데서 막 찾아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가장 많이 올라오는 거는 트위터기는 한데 이제 거기는 은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많다. 그게 이제 마니아들 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또 이용을 하시죠? 실질적인 리뷰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 작곡 멘티님께서 상위 인재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때는 리딩을 올리고 났을 때 관객들이 피드백이라던가 그런 거를 받기가 좋다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관객들의 리뷰가
되게 날카롭고 그래서 본인들의 작품에 피드백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디를 수정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창작자로서 이렇게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피드백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생기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각이 정말 날카롭고 반짝반짝하고 뭐 그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재단하지 않아야겠다. 지금 소위 시체말로 짬밥이 찬 그런 시각으로 그런 걸 재단하지 않고 뭐 자신들의 본인들의 예술 세계를 조금은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그런 균형을 잡아주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스템상 1차에서 탈락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1차까지 개발은 했는데 그렇게 개발만 하고 끝나게 되는 거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어떻게든 좀 배우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려주고는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이런 번듯한 극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연습실 하나 빌려가지고 세상에. 지인들, 배우들 아름아름 그 과정에서 제가 이 현장 프로덕션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테이블 워크 하면서 배우들과 창작진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니 진짜 그 얘기를 멘티들이 하는데 거의 좀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처음이라서 그런 열정으로 창작자들에 대한 처우나 뭐 환경 문제 같은 거는 사실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쪽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모든 업계가. 그런데 아무래도 여전히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진 창작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오늘 같이 힘들게 리딩을 넘어서 다음 단계 뭐 초연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게 되거나 그런 사례도 덜어 있고 어려움이겠죠. 중고신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데뷔는 네, 했는데 그 맞습니다. 이후로 못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좀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공연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욘드 대학로가 그런 걸 잘 표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재의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실험성 측면에서 1년에 뭐 인디 뮤지컬 씬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개발할 수 있는 관심과 뭐 여건들 그리고 또 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해외로 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해외 시장으로서의 개척 그런 모든 부분들 사실 근본적으로는 창작자 육성이라는 부분과 연계를 해서 나아가면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품이 좀 나왔을 때 그걸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런 저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나왔다가 쇼케이스만 하고 그 뒤로 사라지는 작품들 너무 많거든요. 정말 괜찮은 작품 중에서도 요즘에 어디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어떤 지속적인 지원의 부족 때문에 더 앞길로 포워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찾으면 있기는 해요. 이게 차장산실 같은 프로젝트들도 맞아요. 있고 여기서 좀 인큐베이팅 하면 이 다음에 또 다른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많은 정보들을 좀 예비 예술인들한테 좀 많이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비 예술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이 돼서 뭔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번에 뭐 그 코엑스에서 도서전 하는 것처럼 박람회나 포럼 같은 거를 열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막 오셔갖고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 성장하려면 어떤 루트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다음에 그분들 얘기도 좀 듣고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 들을 기회가 좀 없긴 하겠네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번에 멘토링 하시면서 너무 좋으셨어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지금의 공연
걔의 이야기를 저희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니까 그냥 모르는 게 문제네. 네, 맞아요. 너무 모르는 게 문제네. 격리가 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경험을 조금씩 해봐야 뭐 이게 뭘 알 텐데 그게 또 진입하기가 결국은 어렵다는. 어쨌거나 네트워킹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인으로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공모전이나 그런 걸로 기회를 열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좀 불확실하잖아요. 늘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그 기회가 그만큼 오지는 또 못하니까 그래서 늘 좀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꼭 뮤지컬 업계가 아니라도 어디든 적용되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신진 예술가를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제작자, 회사 이쪽의 입장에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근데 이거는 비전공자여서 더 힘들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문을 많이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아직까지는 막 전문 작곡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참여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이런 신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멘토링을 해주는 이런 기회가 그냥 많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이요? 일단 현실적으로 처음 공연이 초연될 때는 중소극장을 생각을 했거든요. 멘토링 받을 때도 그렇고 보통 요즘의 트렌드는 입봉을 할 때 4인극도 좀 인원수가 많다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서 근데 그래도 우리는 최소 4명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인원이 뭔가 더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계속 현실적으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인원이 너무 많을수록 힘들다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뭔가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원이 많으면 창작진 분들이 힘든가요? 창작진으로서 힘들다기보다는 그 공연이 올라가기가 시장에 내놓기가 멘토링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떤 멘토? 아니 아니. 요즘 트렌드를 말씀을 해주실 때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을 그럴 수는 해주셔서 있죠. 농담이고 그럴 수는 있죠. 이거는 사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라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방향이기는 한데 일단 레포트 주제가 그거였어요. 한국 뮤지컬 안에서 사용되는 여성 캐릭터의 역할의 한계. 저도 같은 주제로 발표한 적 있습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스펙트럼이고 다양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유독 여성 캐릭터는 극명하게 떠받들어지거나 극명하게 추락해 있는 존재거나 둘 중 하나로만 묘사되기 쉽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었는데 저도 이런 점에서 문제점을 굉장히 느꼈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현대로 오면 올수록 좀 더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희 참여회만 봐도 여성 캐릭터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너무 인기 있게 공연되고 있는 레드북의 우리 안나 캐릭터도 너무 입체적이고요. 좀 더 여성 서사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그동안 잘 이야기되지 않았던 인물을 조명한다던가 뭔가 좀 사회의 어떤 그늘에 있었던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의미 있게 느껴져서 네 그리고 작가도 분명히 그런 쪽에 엄청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예술의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가 이런 사회의 작은 목소리들을 크게 울려 퍼지게 해주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너무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해보면 그 2-3년 전에 비해 진짜 다양한 캐릭터가 많이 생긴 것 같네요. 네. 여성 흐사극도 그렇고 대학로에. 우리나라 특징뿐만 아니라 해외도 요즘 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2차 창작이라고 하죠. 이미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는 뮤지컬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많이 보다 보니까 혹은 실존 인물이 있거나 근데
오리지널 스토리의 공연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이 많이 없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오리지널 스토리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굉장히 잘 되고 또 많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게 오리지널 스토리인 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또 창작 뮤지컬 중에서도 정말 창작인, 왜냐면 2차 창작인 경우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인물이 기반이 되면 그 인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니까 그쵸. 뭐 거기에서 오는 재미도 있지만 정말 순수한 궁금증은 크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완전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트위스트라도 들어간 뭔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뭐 유덕으로서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특히 창작 뮤지컬, 특히 작년에 정말 창작 뮤지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있기는 하나, 근데 또 요즘 그 재연 3연 오는 텀이 너무 빨라져서 봤던 뮤지컬 자꾸 또 하고 있으니까 물론 좋아하는 뮤지컬 또 오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새로운 작품 더 많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작품 올라올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프로젝트성 공연의 아쉬운 점 중 하나가 또 짧은 것도 짧은 건데 일회성 공연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원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실 때 좀 더 장기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다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업예술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뮤지컬이 일단 상업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돈이 되어야 하잖아요. 제작하는 쪽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히는 제약,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그렇죠. 지역 차이도 참 크죠. 아직도 조금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너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공연업계의 특징적인 거라고는 해도 조금 과한 업무가 주어질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과하다는 게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일했던 환경이 조금 더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오퍼도 하면서 관객 응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획팀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저거를 제가 혼자 다 했어야 됐어요. 네. 그런 몇몇 군데가 아직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건데 뭔가 그만큼의 홍보도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을 알게 된 것도 이제 작곡 멘티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그럼 작곡 멘티님은 어떻게 이 정보를 아셨대요? 아마 인스타그램으로 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소개로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많은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주변을 하는데 봤을 때? 그래도 지원자 수에 비해서 뭔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아지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은지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00%네요. 저도 그런 점에서 사실 근데 이 조건이 이 유료 공연을 안 올려봤어야 하잖아요. 예비예술인이어야 그죠. 하죠. 예비예술인이어야 하죠. 근데 저는 뭐 꼭 예비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가 참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촌 동생이 해외에 사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 사촌과 이 주변 가족들을 다 보면 친구들도 이제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학교에서 의도했든 안 했든 무조건 살면서 드라마 클럽을 한 번쯤은 해봐요. 그리고 정말 실제 전공자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요. 근데 저는 그 우연한 기회로
브로드웨이 배우 중에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배우가 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창작자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찾고 찾아서 지원하지 않으면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연극 교육 석사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또 교육 과정에서 가장 최근도 그렇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연극 파트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경시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 입시에서 이 예체능이 참 많이 경시되지 않습니까? 예체능 전공이 아닌 이상.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뭐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사실 입시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로도 참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이런 예비예술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전 국민들이 연극과 포함해서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방금 길게 얘기해 주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조금 덧붙인다면 이런 인큐베이팅 뿐만 아니라 사실 아무리 잘 만들어서 올려도 관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술 교육 또한 함께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작을 정말 좋은 기회로 제가 데뷔하고 뮤지컬 창작 필드에 가게 되더라도 또 교육은 많은 비중이 아닐지언정 계속 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작자 이전에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뮤지컬계의 열정적인 팬이었어요. 지금도 팬이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작품들을 봤고 사랑했고 즐겼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항상 드는 생각들이 관객들은 언제나 굉장히 새롭고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것도 평소에 관객으로서 느꼈던 갈증들이 반영되었던 결과고요. 그래서 관객들은 언제나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젊은 창작자들이 학교 밖에도 저처럼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창작할 기회도 많이 주시고 관객분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좋아지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팬으로서 공연을 보면서도 사실 정말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지고 다양한 배우들의 기회가 늘었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 뮤지컬 시장이 포화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늘 제작사들은 새로운 IP를 찾으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작가님들이 한 작품을 쓰실 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작품 개발이라는 게 워낙 이제 긴 시간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많은 IP를 개발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어쨌거나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어쩌면 해피님 토니상도 받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회 삼아서 좀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뮤지컬이라는 즐거움이 전파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상상의 나래인데 만약에 여우누이가 대학로에서 공연을 올려진다. 이 극장 가고 싶다. 예스 24? 예사를 네, 노리시네요. 예사가 1관, 2관. 2관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느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고도가 높으니까 네. 약간 그 썰렁한 분위기를 맞아요. 잘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또 예사 1관에서 또 어헤베의 신화를 이어받아 네. 우리도 언젠가 나중에 영국이든 본고장 뉴욕이든 어디로든 우리도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자 이러면서 외화벌이를 해보자. 그런 농담을 하고. 사실 저도 이번에 느낀 게 창작진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뭐 사실 돈으로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제작자들은 돈이 있어야 또 하는 것이고 배우들은 자기 역량을 키워서 출연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아무리 뭐 그런 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근본의 뿌리는 이건 우리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창작자들, 작가, 작곡가, 연출가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을 때 그때 정말 한국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미나 씨가 꾸는 그 꿈이 결코 그렇게 뭐 이렇게 이루지 못할 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어요 이번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브로드웨이 가게 되면 저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연합 동아리 활동을 했었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극작도 하고 배우도 하고 작곡도 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리 있게 항상 서로의 공연에는 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치러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꿈이었을 수도 있는데 또 행운을 잡은 거죠,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뭐 너무 고생했지만은 비행기 태워주는 칭찬도 들릴 거고, 아니면 되게 아픈 날카로운 송곳 같은 비판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게 다 뭐 오늘 하루 너무 즐겁고 내일 아프고 한 일주일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시 그 막막한 백지 모니터 앞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쓸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예비 예술인 앞에서 예비를 떼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라이센스 뮤지컬만이 아닌 한국 자체 오리지널 뮤지컬이 부흥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통해서 또 많은 좋은 창작자분들이 나오신다면 관객 입장에서도 한국인이 만든 이야기를 더 깊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어쨌거나 러닝타임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관객 앞에서 시연할 수 있는, 왜냐면은 4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잘 꾸렸을 때는 충분한 시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60분까지는 가야지 이제 이야기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걸 토대로 더 많은 제작사와 컨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제가 연출로서 조금 이제 조명 감독님이나 무대 감독님들을 조금 더 빨리 만나서 대본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봤으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 담당하셔야 되는 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기한에 맞춰서 그냥 써서 드리고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제 수정을 해가고 했는데,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같이 참여하실 수 있다면 작품별로 어디를 더 보여주고 어디를 줄여서 이 좀 더 극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렇게 열정이 있는 팀들이 다 모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신인들의 IP를 많이 개발하고 싶은 게 이 시장의 어떤 그 목적이라면 이런 것들에 조금 투자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번에 배우분들 이제 컨택을 할 때 회의 말씀드릴 때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 괜찮으세요? 했는데 다들 근데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시는 게, 기성 배우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참여하는 거를 되게 반기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희도 신인이기 때문에 기성 배우분들도 좋지만 또 나아가서는 신인 배우분들이랑도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이 좀 더 넓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나를 따로 해가지고 여러 번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품이 많이 드니까 하루에 2번 정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회 정도라도. 왜냐하면 정말 보고 싶은 공연인데 한 번이면 절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들 재밌는 공연 어떻게 되든 초반에는 관객이 없어도 좋은 공연, 재밌는 공연이라고 생각이 들면 결국에 후반에는 관객이 다 차게 되고, 1열도 남아있던 공연이 막판에 되면 어디 앉을 수도 없게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케팅 잘하면 너무 좋지만 사실 공연계에서는 좋은 공연을 만드는 게 사업성을 보더라도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그 리미티드런의 어쩔 수 없는 그 어려움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어쩌면 해피엔딩도 브로드웨이에서 초반에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50의 좌석을 다 팔았다고요. 정말 싼 거거든요, 브로드웨이에서는. 그치만 이게 장기 공연이니까 이게 후반에 계속 잘 되니까 이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길어도 특히 소극장 공연은 3달 정도 하니까 그런 것도 어려운 것 같고, 또 프리뷰 기간을 길게 갖기도 어려우니까 공연을 뭔가 부족한 점을 알고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공을 하거나 자꾸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좀 학교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공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실 비전공자는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공자 셋이서 지원해서 멘토님들 조언을 들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4분의 멘토 선생님들, 정준, 장우성, 민할란, 신경미 멘토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횟수보다 모두 정말 많이 오셔서 봐주시고 도와주셨고, 저희가 특히 공연을 앞두고 직전에 좀 문제를 겪고 혼란을 겪을 때 정말 새벽 시간에도 와주셔서 도와주시고, 소품이나 좀 도전적인 연출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직전에 조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름 작가 데뷔를 하는 것을 지켜본 친구들이 직접 극장에 와서 이제 꽃도 전달하고 작가 명함을 처음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작가 김유진이라는 이름을 그 친구들이 준 선물에서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공연을 잘 끝냈을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한번 내 직업을 더 열심히 해서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네,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했으니까 또 인재가 하나 늘어나네요. 감사합니다. 공연을 해보니 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싶은 마음. 늘 이 작품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과정 자체가 저는 그냥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좀 제보가 좀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 네, 입니다. 이제 이 40분짜리를 풀 버전으로 제대로 풀 버전으로 네, 또 하고 이제 편곡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기성 선생님들이 저희를 정말 많이 이끌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전공자로서 배우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는 비전공자로 연출에 들어왔지만 저희가 아는 것과 이 현실에 붙어가지고 직접 준비하는 건 정말 다른데, 선생님들께서 사실 정해진 멘토링 횟수보다 좀 더 많이 멘토링을 해주시고 이제 틈나는 대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희에겐 큰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더 길게 더 확장돼서 오랫동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세일러, 사랑스러운 세일러, 사람 사는 게 이렇지, 이런 재미로 살지. 사랑스러운 세일러, 사랑스러운 세일러, 정겹고 지긋지긋한 마녀들.